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5월인데 낮 기온이 30도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왜 이런 날씨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기압이 상해 쪽에서 이제 그 제주 남쪽으로 지나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일단 남풍이 강하게 붑니다. 남풍이 강하게 들어오면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일단 유입된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상층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층 기온이 일요일에는 그 서울의 1.5km 상공 높이가 8도였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9도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11도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대개 지상 기온 같은 경우는 한 1.5km 그 상층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기온이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네. 5월도 이렇게 더운데 7, 8월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면 얼마나 더워질지 여기도 좀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여름 지금보다는 더 더워지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예. 단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의 폭염과 연계를 해서 올 여름 더위가 아주 뭐 극단적인 폭염이 오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요. 엘니뇨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단 뭐 통계상으로는 평균보다 기온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예. 우리가 좀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여튼 올 여름이 덥기는 더운 해다라고는 예상은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예. 일각에서 나온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는 것 중 하나가 올해 7월 날씨 그래프를 어느 데서 띄우면서 해를 볼 날이 뭐 한 3일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해갖고 만든 자료입니다. 예. 다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칠은 맑고 해를 볼 수 있는 나라 하루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예보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내지는 않죠. 그렇으니까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부담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 예보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뭐 지금 어느 나라 국가기상청이든 어느 나라든 열흘 이상 예보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 예보라는 것은 그 다음 날 오늘 내일 예보가 맞아야 그 다음 날 예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내일 예보가 틀리면 그 다음 날 예보는 당연히 더 틀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까지 갈 때는 그 신뢰성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7월, 8월 갖다 며칠 예보로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예보내는 것은 뭐 저희들 예보내는 입장에서 소설 쓰는 정도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월, 8월에 이제 장마가 좀 길어지고 네. 2020년 같이 그런 경우는 서울에도 뭐 비가 오는 날이 한 달에 한 23일에서 25일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확률상 60% 이상의 비가 온다는 것은 기압골 저기압이 들어가고 맨날 엄청 쏟아지는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 불안전에 소나기가 여름철에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다 강수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약간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뭐 거의 서울에 한 7월, 8월 비를 보면은 소나기 오는 날에 맑았다가 예. 뭐 서울에서 성동구는 비 오지만 종로구는 맑은 날이 그렇죠. 계속되는 것처럼 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아주 유의미한 그런 예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30도까지 오르는데요. 계속 더워지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건가요? 뭐 5월이야 지금이야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상층 기온이 올라갔고 또 남풍이 이제 강하게 좀 입되면서 예. 기온이 올라갔는데 일단 내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목요일서부터는 기압골 들어오면서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단 한풀 꺾이고 중부지방도 이제 일단 구름이 많기 때문에 기온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뭐 평년 기온과 한 비슷한 정도가 유지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대개 우리나라 패턴이 보면 한 5월 말가면 다시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여름처럼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지는 것보다 안 덥다가 갑자기 더우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에 갑자기 무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내일 같이 이렇게 갑자기 더운 날에는 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체감 더위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 물을 좀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체온을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커피라든가 이런 술 같은 걸 좀 마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
시원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옷도 헐렁하고 밝은 색 네. 이런 옷을 입어주고요. 외출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모자를 쓴다거나 뭐 우산이나 양산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네.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운 시간대가 오후거든요. 대개 12시부터 오후 5시니까 그 사이는 이제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직은 이제 무더위 쉼터가 가동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쉬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싱가포르도 이제 40년 만에 37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제 각국 역시 뭐 이례적인 폭염 현상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폭염과 가뭄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좀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동남아 지역에 폭염이 들어간 건 사실 동남아 지역이 우리나라보다는 덥긴 하지만 그렇게 기온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습도가 높아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건 뭐 44도, 뭐 45도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엘니뇨가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엘니뇨가 시작이 되면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 가뭄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은 폭염과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일단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 엘니뇨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그다음에 차례로 이제 영향을 받아가는데 이러한 지역들에서 생산되는 어떤 식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이제 태국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쌀이라든가 밀, 뭐 사탕수수 이런 걸 많이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은 쌀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팜유 같은 걸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은 상당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 지금 저 이베리아 반도 이쪽 스페인 쪽도 엄청난 지금 가뭄이 심각하거든요. 그쪽도 상당한 그 채소라든가 과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대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 가장 큰 것이 식량 가격의 폭등입니다. 지금도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그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를 네. 보면은 그 작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가격 지수가 급상승을 했다가 그 위에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올해 3월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6, 7월 가면은 상당히 식량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